복강경을 하는 이유는 하고 나면 확실히 환자들이 나아요. 훨씬 나아요. 수술하고 애들 이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고 저녁 밤 늦게부터는 이제 애들 그냥 수술했나? 그냥 스케일링한 건가? 그냥 맞춤만 잠깐 하고 나왔나 싶을 정도로 환자 활력이나 식욕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복강경이 결국에는 사람에서부터 넘어온 건데 이제 요새 트렌드 자체가 최소 침습이라고 해가지고 최소 침습으로 뭐 혈관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술 자체도 최소 침습으로 할 수 있는데 뭐 복강 내로 들어갈 수도 흉곽 내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각각 이제 복강경, 흉곽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서는 이게 보편화된 지도 되게 오래됐고 한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기구 사이즈도 문제고 환자 사이즈도 문제고 하는 것 때문에 도입되기가 좀 어려웠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소형화되면서 이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단계고 이거를 하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결국 좋은 거는 사실 병원이나 수의사 입장보다는 환자가 진짜 좋긴 해요. 왜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 보통 이 들어가는 포트라고 하거든요. 카메라도 그렇고 기구도 그렇고 보통 들어가는 사이즈가 한 5mm? 그러니까 5mm짜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1cm 내외 정도로만 절개를 하면 돼가지고 구멍 한 3개, 뭐 적게는 2개 뚫을 수도 있고 많게는 한 4개 뚫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진단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거죠. 그래가지고 요새 복강경이 각광받고 있고 그거 저희 병원도 도입해가지고 이제 뭐 중성화부터 아니면 담낭 절제 아니면 흉곽경 이용해가지고 뭐 림프절 생검이라든지 폐업 절제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복강경을 하고 나면 확실히 환자들이 나아요. 훨씬 나아요. 수술하고 애들 이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고 통증 반응도 보통 개복 수술할 땐 절개하고 근육 벌리고 뭐 이런 거 때문인지 수술하고 나서 좀 많이 아파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복강경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저녁 밤 늦게부터는 이제 애들 그냥 수술했나? 그냥 스케일링한 건가? 그냥 맞춤만 잠깐 하고 나왔나 싶을 정도로 환자 활력이나 식욕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음날 막 혈액검사 해보더라도 혈액검사 수치가 뭐 예상되는 염증, 그러니까 수술 때문에도 염증 수치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거의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모습 보면서 복강경이 분명 유용하구나, 환자한테 도움 많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거안 할 이유가 없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담낭염 혹은 담석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파요. 수술해야 돼요 하면은 사람은 거의 99.9% 복강경이거든요. 복강경을 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복강경을 하는 게 제일 저는 낫다 생각은 하고 제일 좋죠. 복강경을 하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요거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 좋기는 한데 단점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사람 손가락으로 하고 뭔가 큰 종개를 뭔가 꺼내려고 하면 당연하게도 요만한 구멍으로 못 꺼내다 보니까 그런 구멍 더 절개해야 돼가지고 너무 크고 막성 종양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애초에 구멍을 또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모품 비용도 진짜 장난 아니고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싼 게 좀 복강경의 단점인데 다만 이제 뭐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 뭐 복강경이라고 해서 비용을 더 추가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 근데 복강경 했을 때 괜찮은 게 일단은 깊이 있는 조직, 좀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깊숙이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환자 사이즈가 클수록 혹은 뭐 깊이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뭐 간이나 아니면은 담낭 요런 쪽은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 거기 접근하려고 그러면 늑골궁이라고 갈비뼈 사이 안쪽에 박혀 있다 보니까는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늘리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래서 환자들이 깨고 나면은 좀 많이 아파하는데 그게 좀 확실히 적죠. 네. 흉곽도 마찬가지로 흉곽도 원래는 이제 흉곽 쪽 접근하려고 그러면 갈비뼈를 벌려야 되는데 그거가 통증이 되게 심해요. 네, 근데 흉곽경으로 접근하면 그런 부분에서 오는 통증도 줄일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고 최근에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복강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막 복강경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대동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림프절 그런 것들 채취하는 과정이 대동맥까지 가려고 그러면 복강내에 있는 장기 다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복강경으로 하면은 그냥 막대기 뭐 두세 개만 들어가가지고 휘적휘적하고 수술 끝나는 거니까 훨씬 이제 수술이 간편하기도 하고 좋죠. 복강경이 이게 좀 러닝 커브가 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난이도가 높은 그죠. 사람 같은 경우도 개복 수술을 한참 하고 거기에서 좀 많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복강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동물들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복해서 수술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복강경을 먼저 접한다는 많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복강경을 하다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복강경을 이제 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개복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도저히 복강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개복해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 컨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강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고 그거 복강경도 분명 의미가 있었고 복강경 수술의 실패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배우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고 병원도 고생하고 수의사도 고생하는 길이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환자들 회복하는 양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분명 미래가 전망이 좋다 뭐 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복강경이 확실히 매년 조금씩 더 뭔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저희 병원 입장에서 저로서도 계속 옛날에는 뭐 담낭만 하다가 이제는 부신도 어느 정도 준비되었고 폐업절제 뭐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 수가 적은 이유가 뭐 보통 막 치명적인 질환에서는 수술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방적인 수술 뭐 이런 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그 케이스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환자가 정말 질병적으로 딱 이거 복강경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도 사이즈나 아니면 환자의 체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가 예를 들면 막 1.5kg짜리 강아지 이런 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환자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6kg짜리 고양이인데 진짜 환자는 요만한데 살찐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도 또 못해요. 복강경 기본이 순례를 확보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안에 가스를 주입을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보통 쓰거든요. 포트를 뚫어 놓은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풍선 마냥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야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애초에 배가 빵빵하면 안 부풀어요. 지방이 너무 많으면. 그냥 굳이 복강경을 해야 되나 하는 상황들이 사실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장절제. 비장절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복강경으로 구멍을 뻐벅 뚫고 비장수술을 끝내요. 그럼 비장을 꺼내려고 하면 그만큼 열어야 되거든요. 비장 크기만큼은 열어야 꺼내져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어차피 열고 거기서 끝낼 수가 있어요. 해서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분명. 그래가지고 보통 요새는 뭐 보호자님들이 알고 복강경 없나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없는데 그냥 제가 먼저 권해드리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복강경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다가 물론 뭐 컨버전 할 수도 있는데 하고 났을 때 확실히 환자들이 느껴하는 편안함, 뭐 통증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드리죠. 했을지 모르겠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좋아요. 네, 너무 유익해요. 제가 너무 단점들하고 장점들을 이제 근데 그래야 좀 더 진실성 있고 되게 솔직하게 듣지 않아요? 이게 풀 영상으로 올라가요? 아, 그래요?